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보게 된 환경운동연합 안습지 활동가입니다. 네, 비가 오고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셔서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저희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 낙동강 저 하구뚝부터 영주댐까지 주요 지점에 체수 체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 논과 해수욕장까지도 추가로 체수 체토를 해서 녹조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그 녹조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는 인사말과 남세균 조사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남세균 조사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구호를 잠깐 외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말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전역 영주댐까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오늘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낙동강은 이제 죽음의 강이다. 낙동강을 두고 살아왔던 그 많은 생물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식수,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그 독성물질이 우글거리는데 수성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우리 먹는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마이크로스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최대 5,000 ppb 마이크로스틴이 나타났는데, 먹는물 기준에는 WHO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ppb입니다. 그러니까 5,000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강에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걸 정수해서 주겠다는 환경부의 방침,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미국의 1위 인근에 있는 토론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 녹조가 1위호에서 번성하니까 토론토 시장이 치수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독성 마이크로스틴이 기껏 최대 20 ppb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수장 부근에 보통 300, 500, 1000, 5000 이런 독성 물질이 있는데도 정수 처리하면은 문제 없다라는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낙동강을 둘러싼 농민들의 실험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독성물질들이 농산물에 저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농작물을 팔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논란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먼 산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나름대로 지침, 그 시약처랑 또 관련이 있겠네요.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수상 레저가 지금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8 ppb
그 이상이 되면은 레저 활동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5,000 ppb, 8,000 ppb가 마이크로스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수상 활동을 수상 스키라든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완전히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속에서 과연 낙동강에 대한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볼 때 낙동강의 앞길은 캄캄하다. 그리고 낙동강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머니의 강이었거든요. 지금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어린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어떤 물, 이런 농산물 우리가 먹게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 인사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좋은 기자회견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환경부가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있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명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은 그 종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남세균 조사 취지와 의미에 관해서 강호연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호연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0년간 남세균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향을 정부는 실행하지 못했고요.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시민사회가 나서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1300만 낙동강 유역을 넘어서 국토 전체의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가져가야 된다는 절실함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저는 이제 부산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민 몇 분을 만났습니다. 어민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영근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대부분 이제 좀 보관했다가 다시 시장으로 내보내는데 보관한 상태에서 녹조가 굉장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제가 사진과 현장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낙동강 상류부터 연안바다 하루까지 전부 녹조로 뒤덮여서 강이 이제는 바다까지 죽이고 있는 그 연안 해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 이제 낙동강 하구뚝 개방 아래쪽은 김양식장이 주로 있는데 이제 그 김도 그 명성이 있는 낙동김조차도 이제는 불안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30년간 막혔던 하구뚝 개방과 상시 개방을 통해서 기수익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낙동강의 수질이나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수 생태계 복원도 요원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식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적 대재난으로 가고 있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가습기 사태나 세월호 사태를 답습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위험민들의 국민의 건강의 삶과 내용,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번 조사에 대한 취지와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이제 그 녹조의 조류 독성 그리고 이제 무, 배추, 쌀 농작물에도 이제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된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부나 농림부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은 아직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저희들이 8월달에 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 그 전부터 6월달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낙동강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민들 사이에 뭐 우스갯소리죠. 농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침에 이제 그 덜에 이제 논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삽을 들고 논에서 하는 이야기가 논에 녹조가 꽉 찼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녹조 끼인 날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느끼는 이제 실질적으로 강인근에 사는 농민들이 느끼는 그런 현실을 또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절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고요. 낙동강변에 있는 이장입니다. 예전에는요 낙동강 물 그리고 좋은 평야 깨끗한 공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핵발전소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에 낙동강물은 이제 녹조로 엉망이 되고요. 또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제 스스로 이제 결과를 낸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 거 아니고요. 이제 또 이래 보니까 공기까지도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서는 정말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 당사자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나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위험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알려주셔야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낙동강 문제가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는 농민들이 직접 이제 보험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많은 기류가 정말 이제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가 더 이상 농사 짓기 위해서는 보험문 여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사실 농민들 사이에서 이제 점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강물이 정말 이제 깨끗해져야만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안전한 그런 곳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한 번 더 할게요.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네, 이걸로 한 번 더 할게요.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네, 다음 구호 한 번만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창궐한다. 우리 강 자연성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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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
녹조가 창궐한다. 우리 강 자연성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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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세균 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기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좀 벗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조사 방법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조사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이 조사를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조사 방법은 채수와 채토는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공간,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분석은 부경대학교, 오늘 조사된 조사 데이터는 부경대학교 이성준 교수님 연구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은 받아들이는 행태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라이자 키트를 이용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범위는 0.01에서 5 ppb입니다. 이 수치를 대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도를 희석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 항목은 지금까지 했던 총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에서 좀 더 세 가지를 늘렸습니다. 아나톡신, 실린드로스포몹신, BMAA 모두 신경 독소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수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통해서 기자님들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요약하는 행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본류 그리고 양산 지역의 논, 다대포 해수욕장 이것이 수질과 관련되어 있는 샘플입니다. 낙동강 본류에서는 2022년 8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23개의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의 지역 논 이것은 8월 11일자 일제히 채수를 했고 7개 샘플입니다. 그리고 나대포 해수욕장 아시겠지만 수문을 개방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2일 날 샘플을 1개 채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샘플 중에서 상수원수 저희가 채택했던 선정했던 지점들은 상수원수인 지수장 그리고 농업양수장, 레저시설, 어업시설, 댐 이렇게 되는데요. 대체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상수원수 치수장의 경우에는 해평치수장에서 245 ppb가 검출되었습니다. 농업양수장 중에서 도동양수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3,922 ppb가 검출됐습니다. 레저시설 중에는 창녕파크 골프장에서 2,585 ppb가 검출되었습니다. 어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착장에서는 하구뚝 선착장에서 1,434 ppb입니다. 굉장히 하류 지역입니다. 최하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주댐에서는 1.2 ppb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마이크로시스틴에 관한 검출 결과입니다. 다음 아나톡신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영주댐에서 3.945 ppb가 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린드로스포몹신 이것은 도동양수장 달선보 선착장 매곡치수장 건너편 성주대교 칠곡보 생태공원 해평치수장에서 0.11에서 0.41 ppb 검출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과 관련해서 다대포 해수욕장과 양산논 관련했습니다. 양산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논에서 이건 토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수질입니다.
5,000 ppb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수로에서 199 ppb가 나왔습니다. 양배수장 치수구에서 506 ppb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두 개의 시루가 빠져 있는데요. 계속 지금 재금 들어가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양배수장 치수구로 들어가는 낙동강 본류의 샘플하고 그 다음 양배수장의 저류조에 있는 샘플이 너무 농도가 높아서 이번에 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차후에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마이크로시스틴이 10.6 나왔습니다. 그리고 BMAA가 1.116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새로운 물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검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신경독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토양 및 퇴적토 조사 결과입니다. 퇴적토 샘플은 합천군 논 토양 2개와 낙동강 본류 퇴적토 10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분석 항목은 말씀드렸듯이 4개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MC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은 10개 샘플에서 모두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린드로스퍼 몹신 이것은 3곳에서 검출이 되었고요. 세 곳에서 검출된 곳은 삼낙둔치, 합천군 논, 낙동강 레포츠밸리 이 3곳입니다. BMAA는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3.247 ppb가 검출되었습니다. 느끼셨겠지만은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4종 모두의 독성이 검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다대포 해수욕장 이곳에서 마이크로시스틴 10.06 ppb와 BMAA 1.116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BMAA는 우리나라에서 검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이죠. 루게릭병, 이런 뇌질환을 유발하는 신경독소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미생물 등 환경이 형성될 경우에는 모든 녹조 발생 지역에서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연구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왜 BMAA가 최하류인 다대포에서 발생이 됐을까? 상류 지역에서는 퇴적토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발견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16년 강물을 방류했더니 바다에서 BMAA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에 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녹조 관리에 대한 정책이 선이 아니라 후가 아니라 선정책으로 되어야 됨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총 마이크로시스틴은 미국 물놀이 기준에 기준 8 ppb를 초과했습니다. 물론 환경부도 이번에 조류경보제에 따라서 2만 셀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입수 검조했습니다. 해수욕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독소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독소 분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조류관리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녹조 번성 시기에 수문 개방에 따른 피해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8월 10일 낙동강 본류의 녹조가 과다하게 번성하면서 환경부가 수문 개방을 일제히 했습니다. 특정하게 8일 4, 5일날 실시했던 함안보 상류의 난강댐 방류가 아니라 함안보와 난강댐 방류가 아니라 8개 보 전체에 열 수 있는 부분은 다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상류에 있었던 녹조가 하루로 내려갔고 그리고 특히 부산, 거제, 남해안 해수욕장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해서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했던 상가들이 등달아서
폐쇄를 했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저희는 녹조 문제는 발생 후 대책이 아니라 발생을 막는 수문 개방이나 자연성 회복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낙동강 침수시설 위험 방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레포처 판례에서 마이크로시스템 388ppb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물놀이 기준의 48배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레포처 판례에서 녹조독 4종 모두가 검출됐습니다. 근데 이곳 옆에는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대구광역시의 학생들이 수시로 모든 학생들이 이곳을 상시적으로 수상체험 활동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레포츠밸리 이곳은 유아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수상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대구광역시의 미래 세대들이 청소년과 아이들이 수시로 수상 레저를 제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도 본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곳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창원 분포 수변 생태공원 이곳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아시겠지만 8600ppb가 검출되었습니다. 낙동강의 침수시설을 지금 현재 이대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의 논에서 5000ppb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굳이 없어서 저희가 미국 물놀이 기준에 빗대어 봅니다. 634배 이상이 되는 수치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어려운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 지수와 관련해서 도동양수장 이번 결과이죠. 3922ppb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물놀이 기준의 490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지난해에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시스템 분석을 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의 노지에서 재배된 쌀, 배추, 무에서 전부 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결과가 농산물 축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장에서 고농도의 MC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8월달에 이번 조사 결과이죠. 해평치수장에서 245ppb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본포치수장에서 411ppb, 칠서치수장에서 1484ppb가 검출됐습니다. 앞서 박창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에서 톨레도라고 하는 시에서 수돗물 중단 사태가 있어서 공급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은 15에서 20ppb였습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100% 제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달에 대구광역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 투자 예산, 운영자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제거는 과학적으로 거짓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장에서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창원의 석동 정수장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깔따구 유충도 고도 정수 처리장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시스템을 100% 제거한다는 것은 저희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상수원수는 낙동강의 수질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바라고 수돗물은 안전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수 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조사되지 않았던 이번에 아나톡신, 이게 대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환경부가 2020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아나톡신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의 결과를 보면 0.28, 상주 및 청주 지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강창수 기자님의 기사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검출한 결과를 보면 영주댐 성차장에서 아나톡신이 14배 높은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현재 정부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이크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독성 물질, 마이크로 시스템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270여 종이 넘는 독성 물질이 지금 현재 확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로 볼 때에 현재의 환경부의 마이크로 시스템을 비롯한 녹조 독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는 아예 없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퇴적토 남세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질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시스템이 주로 검출되었습니다. 근데 퇴적토에서 마이크로 시스템과 함께 실린드로스 몹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MAA도 등달아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퇴적토, 물과 다르게 물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것과 다르게 퇴적토에서의 독성 물질은 장기간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무름으로써 수질 오염까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생태계의 축적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세균 에어로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포함합니다. 꾸준하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저희가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현장에서 기자님들과 저희는 함께 느꼈습니다. 녹조가 창궐하는 그곳에서 악취와 각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통과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시에 함께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남세균이 가지는 에어로졸에 대한 위험성 충분히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조류경부제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채수 지점 및 방법 변경 필요하고 토탈 MC 마이크로 시스템 분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조독과 관련해서 매일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라이저 분석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LCMS 공법은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충분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정성을 담보한 모니터링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녹조 사전관리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남세균 독소 종류 말씀드렸지만은 2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가 밝히지 못했던 BMAA까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출됐습니다. 따라서 독소 종류와 실태 조사,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마이크로 시스템, 미국에서 하고 있는 12종 이상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양치수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부가 2023년 예산과 관련해서 개선 사업비를 100%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4대강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낙동강 및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녹조 독과 관련해서 농산물 관리 대책 및 농업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심 지역, 이번에 합천과 합천농가 양산의 논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용수 및 농작물 우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수와 농업용수 레저활동 녹조 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2023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서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음에는 6월달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춰져서 8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가이드라인이 2023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장님 잠시만요. 이 피켓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당겨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찍으시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이런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해서 전문성을 공부하고 수치를 PPB니 뭐니 수치를 외우고 해서 지금 시민사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녹조 문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렇게 시민사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주실 것을 또 촉구드립니다. 이 촬영이 다 끝나셨을까요? 네, 그러면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낭독하겠습니다. 박상국 선생님 뒤집어졌어요. 네. 정부는 녹조 독소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책임져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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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재난이 사회 재난이 되었다.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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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흘러라 4대강. 흘러라! 4대강! 흘러라! 4대강! 흘러라! 4대강! 녹조가 창궐한다. 우리 강 자연성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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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녹조 독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져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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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네. 낭독부터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약볕에서 함께 최소 체포를 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은 지금 독극물이 흐르고 있다. 10년 꼴마 터진 4대강 환경 재난이 사회 재난으로 확산하는 현실.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낙동강 녹조 문제는 정확히 2012년 낙동강에 들어선 거대한 보에 물을 채우는 바로 그 해부터 시작됐지만 국내 전문가 시민사회는 수질 악화 등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절망적 파국을 사전에 경고하였다.
녹조 현상은 지난 10년간 매년 되풀이 되면서 녹조 라떼라는 조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 재난이 지난 10년 동안 불마 터져 더 큰 환경 재난이 되었고, 이제는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해수욕장까지 남세균 독소가 퍼져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사회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낙동강물과 그 물로 기른 농작물의 마이크로시스템 농도를 조사해왔다. 올해 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낙동강 노지재배 농작물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급기야 지난 7월 대구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농작물과 수돗물에 든 녹조 독소가 우리 밥상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표적인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이고, 사람이 이를 섭취하게 되면 간과 신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에는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생식 독성까지 보고되고 있다. 지난 8월 초 수거한 녹조와 퇴적토에서 신경독소인 아나톡신과 신장을 망치는 실린드롭스퍼 몹신,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루게릭병 등 뇌질환을 유발하는 BMAA라는 독소까지 검출되었다. 녹조 가득한 논에서는 EPA의 물놀이 기준을 490배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녹조 독소가 쌀과 농산물에 축적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녹조가 창궐한 상황에서 보호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녹조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거제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남세균 신경독소인 BMAA가 검출되었고, 해수욕장 녹조 창궐에 따라 여름 휴가 지역 관광객은 너무 놀라웠고, 주변 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따라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 남세균 독소 문제는 단지 낙동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낙동강 농수산물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전국의 문제이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돗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7월 말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아니어도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상황은 수돗물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기저기서 수돗물 불안에 걱정하는 국민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오직 고도정수 처리만을 외치고 있다. 고도정수 처리 시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은 이 만병통치약이 부실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녹조 창궐은 상수원 불안이라는 국민 우려를 가중하고 있고, 다른 수계의 수돗물 신뢰도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낙동강 대규모 녹조 창궐이라는 환경재난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면서 사회 경제적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말 그대로 사회재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호 활용 논의나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건 상식이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낙동강이 병들었다는 걸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자 역설적으로 낙동강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SOS 신호이다. 살려달라는 애원인 것이다. 우리 국민이 건강하려면 강을 살려야 하고, 강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 8개의 보호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해체하면 강은 자신의 힘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처럼 낙동강의 녹조가 대규모 창궐한 상황에서 수문 개방은 바닷가 피해 확산이라는 점에서 녹조 발생 전부터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4대강 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지난 10년 동안 국가는 방치해왔다. 그에 따른 재난은 규모가 더욱 커져 이제 사회적 재난이 되어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민의 정당이라는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죽어가는 낙동강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25일 더민주의 수진 비례의원 낙동강 네트워크 대한하천학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 없어도 되겠죠? 박사님 질문. 예. 일단 다대포에서 BAMM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그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해가지고 다대포의 녹조가 이제 먼저 절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날짜하고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BAMM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에서만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건 대적토고 기본적으로 물에서는 이제 강물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이제 바다에서 검출됐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낙동강에서 내려간 건지 아니면은 그 바다에 남세균 중에서도 이제 바다에 사는 것들이 별도로 이제 자라서 그게 검출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BAMM 역시도 이제 엘라이저 기술을 사용하셨는데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석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쟁을 거치고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BAMM 같은 경우에 보면은 키트가 개발되어가지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일부에서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반박하신다든지 분명하실 수 있는지 일단 다대포 상황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는 잘 아시다시피 8월 10일이었죠.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 입수가 금지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12일 토요일 오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채수를 했는데요. 당시 갔을 때 사실 이제 주차장과 여러 곳에 일단 입수 금지라는 이러한 표지 안내 문구는 여러 곳에 좀 붙여져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다대포 해수욕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해수욕장에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도 해수욕 입업객들도 있었고 해변에서 모래와 같이 또 가족 단위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해수욕장 이제 중심에도 이제 녹조 알갱이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최소한 지점인 낙동강 물이 하류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샘플링을 채수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녹조 알갱이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지금 10ppb 정도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동선착장이나 낙동강 이제 하구뚝이나 이런 쪽을 좀 가봤지만 사실 하구뚝보다 더 많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갱이들이 거의 이렇게 뭉쳐진 상황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라든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낙동강의 녹조가 지금 이제 바다로 흘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 대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게 환경부에 노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로시스템의 기준이 ppb입니다. 10억분의 1입니다. 10억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검출한다 그러면은
뭐든지 정확한 겁니다. 다만 환경부가 했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개통에 그걸 했다는 것은 그보다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10억분의 1 정도로 독성물질을 검출한다는 것은 아주 정밀한 어떤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더 정밀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게 정부에서 했던 것은 4가지 내지 5가지에 대한 독성물질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70여 개의 그러니까 독조에 대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총 마이크로스틴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검사했다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않은 그런 어떤 녹조, 검사하지 않았던 녹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게 정부가 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도 종류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했던 방법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BMAA의 생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성준 교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일단 이번 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해석을 일단 미국이나 이런 데 사례를 두 개의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둘 다 강물을 흐르게 했을 때 하루에서 바다에서 BMA가 검출이 되었다. 이건 지금 이제 다대포에서 발생된 검출된 사례하고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녹조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녹조가 없는 곳에서 BMAA가 검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반드시 녹조가 발생된 지역에서 BMAA가 발생한다, 생성된다. 이거는 녹조가 만들어내는 1차 독은 아니고요. 2차 생성물이라는 것을 요거까지는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성준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예, 저는 환경운동계라 생명의강 TP 부위원장 이철재라고 하는데요. 박찬수 기자님 그 마지막 질문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한 거 보면 현재 그 BMA 관련된 부분을 국가에서 공인한 실험법은 없는데 현재 그 해외 논문이나 에서 올리는 실험법을 쓰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현재 그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MA 같은 경우는 저희도 기자의 자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는 계속해서 정부나 아니면 정부 쪽에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계속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을 거듭 요청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에서 발견된 녹조도 여기 다대포에서 발견된 녹조랑 같은 원인으로 추정하시는 그거는 다대포든 그제도든 전부 다 낙동강의 녹조가 볼메의 녹조가 흘러가서 해류를 따라 흘러가서 나타난 거다. 요거는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할 경우에 14만 셀을 넘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대포의 경우에는 최대 5만 셀 이렇게 저희가 그 난태들의 종류 있잖아요. 뭐 낙동강에서 나간 그게 마이크로시스피스도 있고 다른 난태균 종류일 수도 있고 그런 세포 숫자 말고 종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간 거다 이렇게. 네네네. 지금 보건환경연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부산시에서 확인한 방법은 정부가 지금 조류경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 방법에 따라서 확인을 했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 따라서 이곳에서 두 곳에서 다 이건 낙동강 본류로부터 간 녹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양수장,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곳이죠. 대구 쪽, 이거는 달성군 쪽입니다. 현풍 쪽이죠. 네, 달성군 현풍 쪽입니다. 여기에서 4,000ppb에 달하는 3,922 ppb가 여기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대구 광역시의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레포츠밸리 친수공간 수상 레저 시설이죠. 이곳에서 388 pp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녕 파크골프장 여기 정말 뭐 거의 가도 저희가 매일 가도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여기에서 2,500 ppb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하고 그 병원에서 나온 거는 쌀에서도 검출이 되나요? 네. 지금 지난해 저희가 지난해 쌀을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쌀과 무와 배추에서 모두 검출이 됐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의 상황과 올해 녹조의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정도의 상황이면 충분하게 농산물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저희가 있다라고 보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떨까요? 정부는 녹조 독소로부터 국민 생명 책임져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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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흘러라 서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녹조가 창궐한다. 우리강 자연성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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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하겠습니다.